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꽃배들도 유미카 꽃배달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또 새로운 게스트분을 초대했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함흥에서 살다 온 한성미라고 합니다. 네. Hello everyone. I'm from North Korea. I born in North Korea, middle part of 함흥. 어머 세상에. 아니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한국에 오면 영어는 필수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영어로 관련된 일을 하셔요? 네, 지금은 그 FSI라고 영어 강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왠지 이게 발음이 그냥 일반 발음이 아니더라고. 아닙니다. 아직은 영어가 많이 서툴어요. 내가 이렇게 막 대화를 할 줄은 몰라도 이거 들을 줄은 알아서. 영어 발음 굉장히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미 씨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한국 나이로는 30살이고 이제 만으로 하면 28살입니다. 아이고. 꼭 이렇게 이게 30살 넘어갈 때는 만 나이를 얘기하신 친구들이 있더라고. 저는 소중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성미 씨는 대한민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는 2011년도에 와서 지금은 11년 차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직행으로 오신 거예요? 네, 직행으로 왔습니다. 누가 혹시 계신 분이 계세요? 한국에? 어떻게 오셨어? 한국에는 엄마가 계세요. 이제 엄마가 이제 저를 그죠. 네, 왜냐면 어린 나이에 북한에 살다가 직행으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기에는 부모가 먼저 왔다든지 아무튼 맞아요. 친척이라든 누구든 먼저 와야지 이렇게 데려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살 때 어디까지 뭐 중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거예요? 북한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만 다니고 이제 엄마 없으니까 이모 집에서 아이고. 그냥 나무 보통은 거의 매일 나무를 등짐에 지고 진짜? 네, 이모를 도와서 이제 살았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끔씩 북한 영상들이 떠도는 영상들이 있어요. 이제 몰카를 찍어가지고 네. 직캠으로 이렇게 당겨서 찍은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무를 맞아요. 등짐에다 지고 맞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팔더라고요. 그런 사진 볼 때면 이제 그냥 기록이 이제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본인 옛날 추억이 나를 나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물도 나요. 솔직히 그런 걸 보면. 그렇죠. 옛날에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라는 맞아요. 생각. 아무튼 그러면 우리 성미 씨는 북한에서 정확히 한 19살 때쯤에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9살까지 북한에서 살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고 하셨는데 북한에서 살면서 그러면 장사를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네, 이모가 음식 장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모가 음식을 해주시면 이제 제가 또 그 길바닥 그 길 옆에서 나가서 이제 길거리 음식. 네, 길거리에서 팔지 않으면 또 시장에 가서 이제 팔곤 했었어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길거리에 앉아서 장사를 했어요? 음식 장사? 네. 뭘 팔았어요? 두부밥도 팔고 이제 그 기름튀김, 꽈배기라고 하나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도 꽈배기라고 해요. 튀김. 근데 꽈배기도 팔고 근데 경찰 들어오면 팔다가도 이제 막 들고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저보다 더 큰 그 다라이를 들고 뛰다가 이제 넘어지고 하면 그날 이제 장사를 망한 거네. 그러면 욕 엄청 먹죠. 아휴, 세상에.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지금 길거리에 앉아서 음식 장사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 성미 씨만의 일이 아니고 북한에서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들이 공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꽈배기를 팔면서 오시오! 우리 꽈배기 맛있습니다! 뭐 이런 거 했어요? 물론이죠. 아이고야. 물론 이제 목소리가 높아야지 그치. 이제 사람이 이제 오니까. 네, 눈길을 주시니까 무조건 어서 오세요. 다 잊어먹었네 말. 어서 오세요가 어디 있어요 북한에서. 여기로 빨리요 이러지. 두부밥 사세요. 꽈배기 사세요. 야
이제 세상에. 옷에 이제 옷 앞에 보면 기름 엄청 많이 묻고. 그냥 가죽옷처럼 그치, 반질반질하고 반질반질. 때가 안 잡고 빨지 못하고 막 이러니까. 옷이 없으니까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똑같은 옷을 매일 입고 나가서 이제 아, 세상에. 그러면 그렇게 꽈배기를 팔고 두부밥? 네, 네. 우리 한국에서는 유부초밥 같은 건데 그걸 팔면은 하루에 그 버는 수익으로 한 끼를 뭐 하루 삼시세끼를 먹고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두부밥을 팔아야 음. 저녁에 국수라도 사서 먹을 수 있었으니까. 저녁 한 끼를 위해서. 맞아요. 아이고야. 그 팔면서도 냄새는 맡아도 음. 엄청 배가 고픈데 이건 그냥 그림이 떡이었어요. 못 못 먹었구나. 먹어요. 네, 장사 미천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모가 딱 이제 질 때 sem세기를 해서 주시니까 그리고 이걸 팔아야 얼마 떨어지는 걸로 우리 저녁에 먹을 수 있어라고 하니까 못 먹죠. 오늘 네가 팔 꽈배기는 소미야 100개야. 너 100개 중에 한 개라도 고르면 안 돼. 맞아요. 돈 계산 딱 해서 이거 다 팔면 얼마 이모한테 갖다 줘야 돼라고 돈까지 딱 얘기를 해주셔요. 아이고야 세상에. 근데 가끔은 이거 넘어져가지고 떨궈서 버렸다고 해놓고 먹기도 했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진짜 옛날 뭐 6.25 때 전쟁 때 이야기도 아니고 맞아요. 지금 현재의 이야기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모네 집에서 머슴 아닌 머슴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살다가 언제 그럼 엄마랑 연락이 됐어요? 엄마랑은 2008년도에 사실 엄마가 편지를 보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게 엄마가 탈북하고 나서 1년 후였던 것 같은데 뭐라고 사실- 보냈어요? 사실 그전에는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몰랐었거든요. 몰랐구나. 근데 그 우체국에서 응. 이제 편지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편지 왔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잃어버렸던 할아버지라도 찾으셨나 아니면은 뭐 응, 그치? 네, 그렇죠. 응.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옆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 중국에서 편지 왔습니다 하니까 길을 이렇게 갖다 대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그리고 보니까 이제 엄마는 중국에 와 있고 돈 벌어서 나갈 거다라고 이제 편지에 쓰여져 있었어요. 엄마가 돈 벌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갈 테니 그때까지만 악착같이 기다려다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네요. 맞아요. 사실 엄마가 나를 데리고 오시려고 브로커를 3번 보냈었어요. 근데 이모가 중국에 가면 넌 팔려갈 거야. 이모가. 네. 막 이런 무서운 얘기를 끔찍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 진짜로 이제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우리 쪽은 국경이랑 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걸 믿을 수밖에 그렇지. 없었거든요. 예. 19살 딱 됐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막막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학교도 거기선 못 다녔지. 뭐 사회 나가도 이제 그냥 밭일을 하거나 또 나무찜을 지거나 이래야 되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인생에.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가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저는 공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우리 옆에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막 큰 소리를 막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정문에 가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이모가 또 성미야 부르면 이제 또 네 하고 달려와서 또 일도 빨래를 하고. 하던가 아기를 돌보던가. 진짜 난 참 말이 안 나가네. 이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 맞아요. 자체가. 맞아요. 우리 마을에는 거의 학교를 한 못 다녔어요. 50%가 네. 학교를 못 다녔어요. 못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나무하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라는 게 많고. 맞아요. 근데 집에서 뭐 가져갈 거는 없고 학교에 맞아요. 또 학교에 안 바치면 애들끼리 왕따를 당하고 맞아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못 나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북한에서 뭐 월사금이 없는 무료교육제도라고 하긴 하다마는 사실 무료교육이 아니거든요. 내라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월사금을 내더라도 정당하게 적당히 내서 하면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맞아요. 너무 과하게 내라는 게 많으니까 못 다니는 토끼 거예요. 가수 내라, 옥수수 내라, 뭐 겨울엔 나무도 내라고 하거든요. 자. 진짜.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언제부터 나는 엄마한테 죽더라도 갈 거야. 2011년도. 저 이거 딱 여기를 탈북하기로 결정한 게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전화를 엄마한테? 네, 브로커한테. 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브로커가 봤을 때 혹시 모르니까 전화번호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엄마 전화번호를. 자기 브로커 전화번호를. 브로커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엄마 전화번호도 주고 브로커 전화번호도 주고 혹시 마음 바뀌면 전화 언제든 오라고. 달라고.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받았었죠. 그리고 다 외워놓고 그 종이를 버렸지. 태워버렸어요. 똑똑하네. 들키면 안 되니까. 그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엄마랑 연락을 해서 강을 넘으신 거예요. 맞아요. 강을 넘어서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강을 넘을 때는 엄마가 한국에 있는 줄은 알았어요? 몰랐죠. 아이고. 저는 전화할 때 엄마가 내일이면 만난다고, 강을 건너면 만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죽든 살든 일단 강을 넘으면 내가 엄마 얼굴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정확히 성미 씨가 몇 살 때 엄마랑 헤어져서 지금 몇 살 때, 19살 때 강을 넘었다 했잖아요. 맞아요. 몇 살 때 헤어졌던 거예요? 12살에 엄마랑 저랑 헤어졌거든요. 12살이 엄마랑 헤어졌으면은 19살에 넘었으면은 7년이네요. 네. 7년 동안에 엄마를 못 보고 그쵸. 엄마 목소리만 이제 듣고 이제 엄마 곁으로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엄마가 한국에 있다라는 거를 언제 알았던 거예요? 중국 땅을 딱 넘고 나서 다음 날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사실은 성미야 하면서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엄마가 한국에 있단다. 엄마가 한국에 있어 사실.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름 끼쳤어요. 정말 이게 발에 지금도 이거 막 손털이 서는 것 같은 막. 그때 생각하니까. 네, 소름기 쫙 돋는 거예요. 닭살이 그냥 정말이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엄마가 정말이라고. 근데 엄마가 말하는 거는 한국말이랑 좀 틀린 것 같다고. 왜냐하면 해산에서 이제 잠깐 들었었거든요. 한국 분들은 말을 되게 좀 간사하게. 어디서 들었어요? 해산에서. 해산 그 사람들한테서? 브로커집에서 그거 한 달 동안 살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 막 이렇게 흉내를 내고 하셨거든요. 식사하셨어요? 맞아요. 주무셔요? 요자를 많이 붙인다더라. 맞아요. 그리고 좀 목소리도 좀 되게 가늘게 좀 부드럽게. 근데 우리 엄마 그대로 이제 북한말 하시더라고요. 성미야, 빨리 봐라, 엄마게 들어. 어떡하니? 엄마 한국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 못 봐. 막 엄마, 한국에 지금 왔단 말이다. 그래, 난 너를 지금 당장 못 본다. 니 와야 본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나.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를 언제 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고. 그때 또 정말 속이 탔어요. 너무 그냥 나는 강만 건너면 엄마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속 터지더라고요. 내가 괜히 넘었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뭐 괜히 넘어왔나 이런 생각도 했을 뻔한데 엄마가 한국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상상했었어요. 그냥 항상 그 북한에서는 헐벗고 굶주린 나라라고 이제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11번째로 잘 산다더라라는 소문은 들었었거든요. 북한에서? 네, 들었었어요. 세계적으로 11위에 들어가는 경제 강국이다. 네,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럼 교과서랑 실제랑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상상했었어요. 그냥 거기 가면은 그럼 어떤 세상이지? 그냥 가서 서면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막 이런 세상인가? 상상 여러 가지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상상 바뀌죠, 실질적으로는.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센서 딱 사람이 가서 서니까 문 진짜 그렇지. 열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동문을 보고 내가 오는 걸 알고 안에서 누가 밧줄로 당기나?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진짜 이거 그치. 사람 안 보는 데서 막 당기는 줄 알고. 사람이 아니면 뭘 돌려가지고 여는 줄 알고.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엄마가 한국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는 죽으나 사나 강을 넘었으니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어느 경로를 통했어요?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엄마가 한국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는 죽으나 사나 강을 넘었으니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어느 경로를 통했어요? 온 게. 태국 쪽으로 왔어요.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부러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을 뭐 심리 상담이라든가 또 뭐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뭐 선생님들이 가거나 아무튼 간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한국 분들이 직접 태국 감옥으로 가서 본 적은 있어요? 선생님들이 와서 공부 가르치는 것밖에 못 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정말 공부하고 싶어 했었고 남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되게 부러워했다고 했었는데 그때 한국에 가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부풀지는 않았어요. 부풀기도 했지만 걱정도 많이 됐어요. 아. 왜냐하면 여기 한국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자라고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지. 정말 아기로 치면 이제 신생아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나이로만 보게 되면은 동갑이지만은 출발점이 서로 다르니까 다르니까. 여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배워갔었고 북한에서는 또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ABCD를 국정원에서 처음 봤어요, 사실. 아이고. 근데 국정원에 오니까 제가 이제 그 듣기만 했던 그 발음들이 이게 A고 B고 이거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선생님들 오셔서 공부도 가르치긴 했지만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도 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궁금해서 질문했던 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얘기한 중에 제일 또 신기하게 느껴진 게 있다면? 꿈을 물어봤었어요. 아. 선생님들이 성민은 꿈이 뭐야? 라고 할 때 꿈이 뭐지? 그치. 거기서 물음표가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내 꿈은 뭘까? 네.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너가 하고 싶은 일,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교사가 하고 싶고 어떤 친구들은 경찰이 하고 싶고 어떤 친구들은 승무원이 하고 싶고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보통 북한에 있을 때는 꿈이라는 걸 가져보고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그쵸.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쵸. 그런 질문을 누구 자체가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똑 막혔었어요. 그냥 그쵸. 머릿속 순간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꿈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은 내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태국 감옥에서도 생활을 하시고 하시다가 얼마 만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저는 한 달 만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요? 네. 정말 북한에서는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밖에 나가서 뛰어가가지고 비행기를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치. 없을 때까지. 네. 근데 그 비행기 타는 날짜가 이제 일주일 남았다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실 때 엄청 설렜어요. 막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뭐가 그렇게 신기했어요?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 그냥 타는 것만으로도 신기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TV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북한에는 우리 집엔 TV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세상에. TV를 보려면 그 명절날 같은 때 이제 다른 집에 가서 막 뛰어가서 문 두드리고 막 감자 까주면서 막 TV를 봤었어요. 나 감자 이렇게 까줄 테니까 TV 좀 보자. 맞아요. TV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 비행기 안에 TV가 있으니까 엄청 신기했죠. 그렇지. 북한에서 살 때는 우리 집에도 없었던 TV인데 이거는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1인 1TV야? 맞아요. 음악도 들을 수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놀랍죠. 진짜 신세계. 그치. 그러면 그렇게 비행기도 타보고 경험을 하고 하다가 또 국정원을 들어왔을 때는 어떤 경험을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막 검은 양복 쫙 입고 선글라스 딱 끼신 분들이 되게 엄격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상냥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짐을 여기다 놓고 나가서 이제 밥을 먹으라고.
대한민국에서 먹는 첫 밥이야. 첫 끼 식사. 맞아요. 이것도 못 잊죠. 맞아요. 그 태국에서 계속 닭고기만 먹었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된장찌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듬뿍 붓거든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드시고 덮어 드셔도 된다고. 그래서 되게 민망했었던 기억이 나요. 왜? 너무 많이 퍼서? 너무 많이 퍼서 되게 민망한 거예요. 밥은 조금 부고 된장찌개만 이따만큼 부고 김치도 신기하고 반찬도 여러 가지 나물이 쫙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신기했어요. 그렇죠. 이 된장찌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는 15년 정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북한에서는 가을철에 일부러 메주를 쓰잖아요. 그렇죠. 콩을 따서 시골에서는 콩을 또 삶아서 그거를 메주를 써서 이 집 일이 내년에 얼마나 잘 되냐 안 되냐는 요 메주가 얼만큼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래가지고 맞아요. 엄마들이 그 메주 덩어리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메주가 곰팡이가 잘 나고 썩지 않게 잘 삭혀줘야지 우리 집 내년 일이 잘 된다. 맞아요. 그래서 메주야 잘 삭혀다오 하면서 엄마들이 그렇게 메주에 정성을 들여서 메주를 써가면서 된장을 만들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거 나는 집집마다 된장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 저도요. 신기했어요. 된장이 입자가 너무 곱고. 그치. 부드럽고. 그리고 다양하더라고요. 그치. 다양하지. 네. 그래서 집집마다 된장을 아무도 할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된장을 안 하고 마트에 가면 다 사 먹는 거지. 돈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저희 북한 사람들은. 그럼 거기서 이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된장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떡볶이란 그 빨간 떡인데 매콤하고 맛있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치.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딱 먹었는데 혀까지 넘어갈 뻔했어요. 그치. 너무 맛있어서. 그렇지. 북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라는 게 떡볶이 맛이죠. 아 진짜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사실 떡볶이가 없어요. 맞아요. 댓글이 어떤 분들은 북한에는 떡볶이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없거든요. 요것도 좀 지방 음식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제 대중적으로 먹는 음식이긴 하는데 북한에서는 떡볶이 자체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개성분들은 떡볶이를 해서 먹었다 하더라고. 개성이나 뭐 황해도나 이쪽에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랑 가까운 지역 쪽에서는 먹어봤다 하더라고. 우리처럼 북쪽 사람들은 아예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너무 왜 그렇게 맛있나 몰라요. 달콤하지 매콤하지. 그치. 정말 나와서 한동안 떡볶이만 먹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은 그렇게 떡볶이도 맛있게 먹어보고 고기는 혹시 안 먹어봤어요? 불고기라고 나왔는데 북한에서는 그 소고기라고 하면 되게 질기거든요. 정말 계속 씹어야 이제 겨우 삼킬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씹기도 전에 넘어가더라고요. 넣었는데 넘어가 그냥. 씹을 새 없어 그냥 홀떡 넘어가. 맞아요. 근데 너무 또 달고 맛있어. 그래서 그 고기가 되게 신기했어요. 여기 고기는 왜 북한 고기랑 다르지? 네. 그래서 진짜 맛있어가지고 혹시 여기 고기는 다 이러냐고 이제 이모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 고기는 다 이런데? 이모 뻔한 질문을 하니까 너무 황당했나 보지. 맞아요. 그러면은 송미스는 북한에 있을 때 고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먹었어요? 소고기는 일단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돼지고기는 그래도 생일이거나 명절이거나 하면 두부랑 같이 고기만 못 먹었어요. 두부랑 같이 섞어서 먹었어요. 고기만 귀하니까. 그치 귀하니까. 맞아요. 비싸고. 참 북한에 있을 때 진짜 생일날 명절날에만 먹던 고기를 한국에 와보니 마음껏 먹어. 먹고 싶을 때면 그냥 그치. 먹을 수 있으니까. 매일 명절이에요. 매일. 북한에 있을 때는 요 배 그 작은 배 하나 채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쵸. 그럼 국정 없이 또 맛있게 먹은 게 있다면은? 빵. 너무 신기했어요. 식빵. 그 식빵보다도 팥빵 있잖아요. 단팥빵. 맛있지. 딱 한 입 베니까 안에 그 말캉한 그 팥이 쏙 여기 착 빼져 나오면서 너무너무
그냥 그쵸. 환상적이었어요, 처음엔. 그 맛이. 맞아요. 어. 북한에서는 그렇게 먹고 싶어도 매 끼니 걱정 때문에 먹어보지 못했던 빵을 국정원에서 그렇게 간식으로 보통 하루에 3개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빵이라고 하면 되게 이게 좀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 아, 그래요? 북한에서 금방 탈북했을 때 딱 강을 건너고 브로커 집에 갔는데 탁자 위에 빵이 2개, 동글동글한 빵이 2개가 있었어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뭐 먹었어? 어떻게 먹어요? 내 것도 아닌데. 아이고. 밤이니까 이걸 먹겠다고 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냥 그 빵만 바라보다가 날이 밝은 거예요. 근데 국정원에 와가지고 그 빵을 실컷 먹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빵을 먹고 싶어서 중국에 있을 때 날밤 새도록 그 빵만 맞아요.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냥 먹으면 도둑이 될까 봐 먹지도 못하고. 맞아요.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빵 때문에. 자유를 찾아봤는데 빵 때문에 잡혀가면 어떡해요. 진짜 순진하다. 일단은 그때는 그냥 먹고부터 보는 거야. 엄마한테 안 데려다 주겠다고 또 그러면 어떡해요. 엄마 얼굴 빨리 봐야 되는데. 진짜 순진하고 진짜 아무튼 그러면은 그렇게 국정원에서 이것저것 맛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다가 네. 엄마는 언제 만났어요? 엄마는 국정원 조사 다 받고 하나원에 우리 가잖아요. 하나원에서 공부를 1달 반 정도 하다가 엄마가 드디어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딸 보러 왔구나. 네, 왔었어요. 그러면 엄마를 8년 만에 보는 거네? 그렇죠. 8년 만에 봤는데 응. 엄마는 저를 이렇게 이따만큼 컸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나 봐요. 딱 보더니 저는 엄마 보니까 그냥 눈물부터 났는데 엄마는 우리 성이 맞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안 컸니? 맞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키가 안 컸냐고. 19살인데 왜 키가 안 컸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나 5년 넘게 나무했다고. 등에다가 나무집 등에다 나무를 지니까 나무 지고 뭐 1시간만 걷는 게 아니라 이제 5시간, 6시간 걸어서 집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더 못 큰 거라고 하니까 공부를 안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놀라지. 공부할 나에 나무를 했다니까. 네. 엄마는 한국에서 사시면서 15살 된 아이들 보면서 우리 딸은 저만큼 컸겠다. 또 저만큼 컸겠다. 맞아요. 그 아이들을 비교를 하면서 이게 상상을 했을 텐데.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엄마랑 이제 하나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일단은 뭐 서로 인사 정도는 나눴다가 맛있는 건 못 먹었어요? 맛있는 거는 못 먹었었어요. 그냥 얘기만 하다가? 그냥 얘기하다가 엄마가 용돈을 주고 가셨거든요. 그 용돈으로 친구들이랑 콜라랑 사들고 우리 방에 가서 이제 쫙 펴놓고 이제 막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콜라 얘기가 나왔던 김에 사이다 콜라를 한국에서 처음 먹어봤을 때 어떤 맛이었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먹지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막 까맣고 근데 먹었는데 좀 일단 저희 입엔 안 맞았어요. 근데 한동안 그래서 못 먹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거는 필수였어요. 그냥 피자 그쵸. 먹거나 이제 햄버거 먹을 땐 이건 무조건 있어야지 속에서 쑥 내려가는. 이게 안 먹어보던 음료수라서 거부감이 맞아요. 느껴졌네. 이 사이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 어렸을 때 있잖아요. 네. 사이다라는 음료수가 있다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 맛을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사이다를 먹으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맞아. 입안이 쩡 하고 달콤하고 이런 맛이 나더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집에서 어렸을 때 사이다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거 어렸을 때 어떻게 만드느냐면 그릇에다가 물을 붓고 식초를 넣고 나중에 식소다 있잖아요. 그거를 들어봤어요. 딱 넣고 뚜껑을 탁 닫아버리는 거야. 냄비 뚜껑을. 터지지 않아요? 아니요. 그 안에서 버글버글 끓어요. 거품 나요. 그게 한 30초 정도가 되면은 거품이 싹 내려앉아요. 그걸 이제 탁 마시면은 살짝 사이다 맛 비스름하게 나요. 저도 친구들이랑 그걸 했었거든요. 집에서. 우리는 병에다가 했었는데 병에 이제 너무나 그치. 너무나가지고 벽에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몰랐는데. 가스가 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해서 뻥 하고 터지지. 그 뚜껑이 저쪽 가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위험한가 보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네. 그래서 북한의 아이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거기다 이제 설탕이 없으니까 사카린이라는 맞아요.
그걸 넣고 식초 넣고 소다를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다를 만들어 먹었던 맞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아무튼 그런 사이다를 한국에서 처음 사이다라는 음료수를 직접 먹어보니까 뻥 뚫리는 것 진짜 같죠? 뻥 뚫리고 어. 진짜 여기 쑥 내려가고 막 아, 사이다가 이 맛이었구만. 내가 북한에서 만들어 먹은 사이다는 그건 뭐야? 또 하나원에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학교 다니지 않았어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맞아요. 저는 하나둘학교 다녔어요. 아, 늘 이렇게 즐거웠어요. 학교를 못 다니다가 학교를 그렇지. 가잖아요. 맞아. 그냥 학교를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다닌다는 것 자체가 설레고 재밌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반짝반짝하게 떠가지고 북한에 있을 때는 집에 TV도 없어서 남의 집 가서 감자를 깎아주면서 맞아요. TV 옥수수 구경을 까주고 감자 까주고 막 이런 거 그러면서 많이 TV 했어요. 구경을 했다 했는데 한국에 탁 와가지고 정말 이게 대형 TV에 또 컴퓨터에 이런 거를 보았을 때는 어땠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아.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아. 같이 숙소 있잖아요. 보니까 채널도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취미에 맞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영화도 있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그렇지. 한국에 와서 채널이 굉장히 많은 거에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채널 한 개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맨날 딱 트면은 조선민주주의 뭐 있다고만 그것만 보다가 이제 통달할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북한 TV는 1년만 보면은 북한에서 출시된 드라마 영화를 다 본다고 해요. 재방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그만큼. 그쵸. 네. 채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는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몇백 개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몇백 개가 되죠. 컴퓨터를 처음 해봤을 때는 어땠어요? 그런 것도 못 봤었잖아. 그렇죠. 북한에 있을 땐 컴퓨터를 그냥 컴퓨터가 있다라는 걸 듣기만 했어요. 음. 근데 딱 하나원에 오니까 우리가 컴퓨터 수업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메일 만드는 것부터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하나원에 있을 때 선생님 보고 선생님 한국에는 그럼 진짜 이렇게 컴퓨터랑 집집마다 다 있습니까? 하고 안 물어봤어요. 수업 시간에 물어봤죠. 왜냐면은 네. TV도 없던 세상에서 왔는데 이런 전자제품을 하나원에서 개인 집도 아닌 학교에서 쓴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한 대도 아니고 그냥 여러 대 그냥 그치. 쫙 놓고. 하겠는데 그냥 북한에서는 이제 보지도 못했던 컴퓨터를 그치. 여기 와서는 이렇게 그냥 수십 대가 이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이제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학교 다닐 때 컴퓨터를 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 못 봤죠. 그쵸? 당연히 못 봤죠. 저는 그리고 초등학교도 또 1학년밖에 못 다니다 보니까 네. 그랬구나. 네. 아휴 진짜 뭐 북한 얘기를 물어보면 마음이 아프긴 한데 또 맞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지난 날이 있어서 오늘도 더 악착하게 그쵸. 살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은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원에 다니면서 또 뭐 바깥에 체험 같은 거는 나갔어요? 했었어요. 어디를? 서울에 가서 지하철 타는 법도 배우고 그랬구나. 네, 버스 타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환승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환승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거. 요거 사용법을 배웠었어요. 그러면은 지하철을 처음 타봤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타봤어요? 못 타봤죠. 그쵸. 보지도 못했어요. 에. 진짜 사람이 너무 많고 근데 너무 또 신기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냥 뭐 들어가는 입구도 뭐 카드를 찍 하니까 그냥 문이 딱 열리고 정말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날 그것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은행 가서 돈 찾는 법, 돈 넣는 법 이런 걸 알려주시는데 기계에서 이제 말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서 오세요. 그치. 카드를 넣어주세요. 통장을 넣어주세요. 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통장 어디다 넣어요? 비밀번호를 손으로 가리시고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 네. 잠깐. 이게 맞아요. 모르니까 이제 그 안에서 AI가 이게 사람이 오게 그쵸. 되면 자동으로 이제 자동으로. 읽어주는 거 모르고 내가 오는 걸 알고 나랑 말거나 말건 줄 알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머나, 여기서는 어떻게 기계도 말을 하냐고. 아, 그치. 기기가 말을 한다는 게 참 놀라웠죠. 진짜 신기했어요. 네,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와, 우리가 진짜 다른 세계 온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신기했던 게 우리를 63빌딩에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뷔페에 이제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음식이 셀 수 없이 너무 많으니까 음식들도 어쩜 그렇게 예뻐요. 근데 가장 신기했던 거는 그렇게 음식 많은 데 갔는데 굳이 찾는 거 보면 또 이제 김치나 된장국 막 이런 거 찾으니까 선생님들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비싼 데를 데리고 왔으면 저런 초밥도 먹고 좋은 거, 비싼 거. 파스타도 먹고 먹어라. 그러는 건데 파스타가 뭐예요? 초밥이 뭐예요? 못 모르지. 먹어봐서 모르니까 초밥이라는 걸 그때 처음 봤거든요. 무슨 생선을 왜 생걸 먹냐고 막. 그렇지. 네, 그랬었어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또 하라운드 이런저런 체험하면서 하다가 이제 졸업해서 네. 엄마 곁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8년 만에 엄마랑 이제는 같이 살게 됐어요. 맞아요. 얼마나 좋아. 그냥 그날 저녁은 엄마 품에서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잤어요? 엄마랑? 잤죠. 음. 그 엄마의 그 따뜻한 사랑을 오랜만에 받아보니까 이젠 더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렇지. 아, 내가 이래서 한국에 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부터 너 한국에 왔으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검정고시를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저는 한겨레 학교인가? 그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니라고. 너 이제 19살이어가지고 빨리 공부를 해서 빨리 대학교를 나가서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그것도 간호학과.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한겨레 학교 같은 경우는 북한 아이들만 모아서 모집해서 다니는 학교고 수준에 맞게 이제. 수준에 맞게 그렇죠. 맞춤형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일단 일반 학교를 갔다라는 거잖아요. 한국 검정고시 학원. 학원에. 네, 학원 갔었어요. 그러면 그때 한국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게 제일 신기했거나 느껴지는 게 있다면 뭐가 있었어요? 일단 한국 애들은 영어 다 잘하더라고요. 여기는 기본이에요. 네. 기초는. 그래서 이런 애들이랑 어떻게 경쟁을 하려고 했던 나가 참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성미 씨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나왔다 네. 했잖아요. 한글은 다 뗐었어요, 그 당시에? 다행히도 제가 5살, 6살 때 엄마가 책을 계속 읽어주셨어요. 아, 엄마가 좀 그렇게 교육적으로 좀 네. 많이 그러셨네. 그러니까 쓸 줄은 모르는데 읽을 줄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는 것도 받침이 좀 그 쌍시읒, 쌍기역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받침들은 좀 어려워했었고 그냥 이름 속자 그냥 아이고 한글들 잘 모르는데 영어를 하라니 내가 진짜 의기가 깝깝하겠어요. 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겠다. 너 공부해야겠다. 영어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캐나다를 무조건 보내주시게 거예요. 아, 그러면 한국에 오자마자 캐나다를 갔어요? 하나둘 학교 이제 졸업하면 그 초등학교 졸업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나와서 바로 검정고시 마치고 네,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다 마쳤어요. 6개월 동안. 아이고 빨리 마쳤네 그래도. 운이 좋았나 봐요, 제가. 아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12년도에 캐나다로 바로 갔어요. 내가 이 수준으로 해가지고 대학교에 못 가겠구나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혹시? 왜냐면은 성미 씨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머슴살이 하다가 그쵸. 나무를 등에다 메고 팔러 다니면서 꽈배기 팔면서 그렇게 생계를 했던 거잖아요. 유지를 하면서. 한국에 오면은 최소한 이런 아이들은 어쩌다 하나씩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북한처럼. 있었죠. 근데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냥 거의 다 책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맞아. 이어폰을 끼고 다니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치. 북한에 보면 진짜 여인 아이들이 이제 길 옆에서 그냥 밥 주세요 하거나 저도 또 밥을 비려봤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다 공부한다고 책을 보지 않으면 다 이어폰을 끼고 이제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에서 살고 있구나. 나도
영감을 좀 받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그렇지. 네. 밥도 비려봤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꽃제비라고 하죠. 그래서 꽃제비 생활도 했었어요. 밥을 비렸는데 줬어요? 어른들이? 봐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옆에 가서 이렇게 서서 그냥 이러고 그냥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친구들은 새까맣게 하고 와가서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아니면 이제 막 채가고 막 훔쳐가고 이러는데 저는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으니까 꼬맹아 너 배고픈 거야? 하면서 밥이랑 반찬이랑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좋은 어른 만났네. 그리고 이제 물기로 달라고. 아. 물기로 다 주니까 그 누룽지 있잖아요. 어. 누룽지를 이따만큼 그 봉투에 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좋았겠다. 그리고 반찬도 이거 살짝 조금 냄새 나서 주는 거긴 한데 아직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좀 주는 살짝 거예요. 상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먹어도 괜찮다. 그걸 받아도 엄청나게 좋은 거죠. 엄청나게 좋은 거죠. 좀 전에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기르다 주고 밥 비려 먹는다는데 그 물이 혹시 개인집에서 수도가 안 나와서 그쵸. 수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금진강이라고 큰 강이 있거든요. 한강만큼 크지는 않지만 한강 절반만큼 크거든요. 그 정도로 넓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 거기서 이제 빵통 2개. 여기서도 빵통이라고 하나요? 통이라 하죠, 그냥 통. 물통 2개를 들고 이제 갖다가 주면 거기서 이제 밥이나 이제 반찬 같은 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집마다 북한에는 물이 안 나오니까 수도가 안 나오니까 자기가 직접 강이나 우물가에 가서 길어서 밥을 해 먹든지 뭐 청소하든지 샤워를 하든지 하는데 집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길러 가기는 힘들고 그쵸. 무거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자처럼 이렇게 꽃제비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밥을 한 덩어리 주고 대신에 물을 길어다 달라. 어떻게 보면 물과 밥을 바꾸는 건데. 그쵸. 맞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많았으면 좋죠. 그치. 네. 그런 일도 많지 않으니까. 안 많아요. 그것도 운이 좋아야 이제 세상에. 주어지는 일이었어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집집마다 수도가 있는 거 보고 참 놀랐겠어요? 수도뿐만 아니라 응. 샤워기 물 나오는 거 따뜻한 물 항시 나오잖아요. 그냥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이 물 기누라고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이 물과 바꿨는데 여기는 그러니까요. 24시간 나와? 뜨거운 물도 24시간 나오고 찬물도 24시간 나오고 TV도 24시간 나오지. 그냥 진짜 별천지죠? 맞아요. 천국이었어요. 천국. 북한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뭐 이모 손에서 살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컸잖아요. 그쵸.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예요, 북한에서? 밥. 하얀 쌀밥. 진짜? 하얀 쌀밥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거기서는. 그러면 쌀밥 못 먹고 그냥 옥수수밥 먹었어요? 옥수수밥도 이제 괜찮은 거죠. 풀 먹었어요? 그럼요. 풀도 봄부터 이제 가을까지 풀도 먹을 수 있잖아요. 겨울에는 풀도 없으니까. 산에 가서 풀을 캐서 먹었어요, 아예? 그쵸. 밭 같은 데 가서 야. 넌두렁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미나리는 거금 미나리니까 우리는 먹지 못했어요. 거금 팔아가지고 그걸 팔면 국수 500g짜리 사가지고 죽 써 먹던가 이런 걸 했었습니다. 미나리는 팔아서 그건 조금 네. 그래도 돈 나가는 가치가 있는 거니까. 못 먹어요, 우리는. 네. 그거 말고도 또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은? 계란이었어요. 그렇지. 그 계란이 북한에서 계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아침마다 계란이 하도 귀하니까 이모가 우리 이모부한테 그 계란을 항상 그 생계란을 이렇게 턱 태가지고 그렇지. 딱 이모부한테만 그 밥그릇 안에만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 이모부가 그 밥을 그 쓱쓱쓱쓱 그 생계란에 이제 비벼 드시는데 너무 먹고 싶었겠다. 매일 아침 그걸 보는 게 그냥 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그 이모부 남편을 주면서 송미 씨는 안 줬어요? 저는 감히 먹겠다는 말도 못했죠. 세상에. 이모네 애기들도 안 주고 이모부만 딱 주는 거니까. 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소원이었어요. 계란을 그 30알 정도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면 무조건 계란 30알을 먹고 말 거라고. 한꺼번에 30알은 먹겠다. 충분히 먹을 것 같아. 근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계란을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막 입에서 닭똥내가 나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좀 먹어보고 싶다고.
계란을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또 입에서 닭똥내가 나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좀 먹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자마자 먹었잖아요. 얼마나 먹었어요? 저는 원래 30알 먹겠다고 했잖아요. 12알은 먹은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먹었어요. 12알. 12알 정도 먹으니까 정말 여기서 닭냄새, 닭똥내가 나더라고요. 소원을 풀었네 그래도. 네. 대한민국 와가지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계란 정말 한꺼번에 30알만 먹었으면 한이 없겠다라고 맞아요. 생각했던 계란을 대한민국 오니까 사실 계란 같은 건 제일 쌉니다. 정말 싸더라고요. 깜짝 북한에서 놀랐어요. 먹었던 풀보다 싼 게 계란이에요. 저는 그리고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던 게 그 생계란을 그 밥 속에 탁 튀어가지고 먹고 싶었거든요. 먹어봤더니 고소하긴 하더라고요. 이모부가 그렇게 먹었으니까. 네. 그래서 먹으면서 이모부가 이렇게 고소한 밥을 매일 아침 드셨었구나. 그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이모가 이모부를 그렇게 또 잘 챙겨주셨어요 또. 세상에. 아무튼 북한에 있었으면은 그렇게 계란 하나 먹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대한민국 오니까 계란 같은 건 이제 보지 않아. 맞아요. 나 이거 안 먹어. 맞아요. 고기 먹을래? 고기 아니면 회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딱 나왔는데 엄마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특식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까 하고 갔는데 횟집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뭐 스키다시라고 하나? 반찬도 여러 가지 쫙 나오는데 보니까 막 그 낙지 있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 나 그거 제일 이상하더라 처음에. 봤는데 이제 이게 특식이라고 이제 딱 나오는데 보니까 막 그때 회, 막 광어회랑 막 무슨 아무튼 생고기 하얀 살들이 쫙 나오고 보니까 이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한국 사람들 좋아한다고. 딱 먹으려고 쟀는데 젓가락에 칭칭 감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못 먹는다고 이거 어떻게 먹냐고 막. 아니래요. 무조건 먹어버려요. 먹으면 또 다르대요. 그래서 그 참기름에 딱 찍어서 엄마가 넣어주는데 입천장에 가서 붓는 거예요. 저 기겁해가지고 안 먹는다고 막. 그래서 엄마한테만 특식이었던 걸로. 네.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원래 회 자체를 안 먹어요. 맞아요. 진짜 바다에서 낚시꾼들은 가끔 그 회를 드신다고 하셨는데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회라는 거를 먹을 줄 모르고 그거 먹는 것 자체를 몰라요. 생고기를. 근데 북한에서 회라고 하면 그 식초랑 마늘이랑 고춧가루랑 넣고 막 묻혀서 먹는 게 회였거든요. 근데 여기 대한민국 와서 횟집이 딱 가게 되면은 그 정말 고급스러운 회를 먹을 생각 안 하고 회 밑에다 깐 그거 뭐 국수처럼 생긴 거 그건 뭐예요? 난 지금도 뭔지 몰라. 그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단 말이야. 저는 농마국수인 줄 알고. 그치, 국수인 줄 알고.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거 먹는 거 아니라고 손 딱 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검정고시 6개월 마치고 바로 캐나다를 간 거예요? 검정고시를 그 다음에 8월 달에 시험 봐서 합격했다고 나왔었거든요. 좋았겠다. 간호학과 합격했다고 되어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혹시 영어 실력은 어떻게 되냐고. 근데 거기서 발문이 딱 막혀서 내가 한글 뗀 것만 해도 얼마나 기특한 건데 영어까지 물어봐. 내 속마음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는 아직 그냥 한국어로 말하면 유치원 수준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수업이 어려워요.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어가 이게 넘어야 할 장벽이구나.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진짜 아무것도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공부 한 1, 2년만 하고 오자 해서 그래서 캐나다를 공부하러 갔었어요? 네. 캐나다를 딱 갔을 때는 나는 이제는 한국인이야. 북한 아이가 아니야. 그럼요. 그죠? 네, 그럼요. 거기 가서도 소개할 때 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북한 사람이라고 안 북한이라는 말을 그치. 네, 붙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정말 내가 탈북을 하니까 다른 나라에도 와볼 수 있구나. 그렇지. 뭔가 마음이 막 뭔가 좀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북한에서 살았더라면은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기도 힘든데 그쵸, 이제는 맞아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고 맞아요. 심지어 비행기 타고 캐나다에 가서 해외에 가서 공부까지 해. 그쵸. 북한에서는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했어. 맞아요, 진짜로. 그죠? 그쵸. 미국은 알았죠. 어. 일본도 알았고 중국은 알았는데 그 다음 나라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맞아요. 그 캐나다에서 공부를 얼마나 하셨어요? 1년 6개월 정도 했어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정도 이제 일하면서 알바하면서 또 이제 영어를 많이 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꾸 사람을 만나서 맞아요. 대화를 해봐야지 느는 맞아요. 거예요. 그럼 그렇게 1년 반 공부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맞아요. 뭐 하셨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도 다니면서 영어로 외국인들한테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강의를 해주고 해요. 외국어로, 영어로 외국인들 앞에서 북한 실상을 알리는 그럼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럼 북한 실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이야기, 내가 북한 이야기. 네, 북한에서 내가 살았던 이야기 그냥. 야,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 외국인들 앞에서 내가 북한에서 불과 10년 전에 등에다가 나무찜을 들고 밥 비려 먹으면서 이 밥은 언감생진이고 이렇게 먹고 살았다라고 하면 믿어요? 사실 가끔 지금도 우리 엄마랑 대화할 때 성미야 너가 지금 북한에 있었다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라고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탈북하기 잘한 것 같다.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배우고 싶은 공부도 배울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가고 싶은 나라가 나는 이렇게 다양한 나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구촌에 이렇게 수많은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다. 몰랐어요, 사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몇 개의 나라가 끝인 줄 몇 개 나라만 알았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그 중에 북한이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행복한 맨날 간판에 세상에 부름 없어이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 무슨 나라의 왕이다. 뭐 이따가 써놓으니까. 그쵸. 이 거짓 선전 진짜 사람들을 정말 무지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지금 강사로 활동한다 했잖아요. 네. 여기서 나왔던 김에 영어로 성민 씨가 북한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짧게 자기소개 정도로 한번 해주세요. 우리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진짜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 시청자 여러분 항상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에 보시게 되면 가끔씩 댓글에 미국에서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저희 유미카 시청자 중에 5% 정도가 미국에서 시청하더라고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정말 전 세계로 정말 많이 시청을 해요. 네. 그래서 정말 글로벌하시네요. 그럼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북한에서 내가 살았던 이야기를 강의를 하듯이 자기 소개를 한번 영어로 해봐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아니요, 그냥 강의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Hello everyone. I'm from North Korea. I escaped from North Korea March 2011. I'm so grateful to be here today. I think it is so grateful to have freedom. I'm giving a speech to foreign people about the North Korean story. Not all North Korea, just my story in North Korea. 대한민국 와가지고 제일 좋은 게 있다면은?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뭐 영어를 영어로 강의를 하고 영어로 책을 낼 이런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는데 2020년도에 또 운 좋게도 제가 그때는 TNKR이었었거든요. 그런 단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를 무료로 가르친다, 탈북민한테 가르친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그 대표님한테 이제 문자를 했어요. 그냥 계속 답장이 올 때까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영어를 다시 이제 배우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또 잠깐 일을 하면서 내 이야기를 좀 그냥 했었는데 케이시 대표님이
너 이야기를 책을 쓰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쓸만하죠. 그래서 저는 내 이야기는 너무 슬프고 뭐 그냥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평범한 일상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흥미를 가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아니죠.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지 대표님이랑 책을 쓰게 됐어요. 정말 저는 그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분이 컴퓨터로 이제 책을 쓰시고. 네. 참 케이시 대표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한국말을 알아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알아들어요. 그래요?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회라는 것도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기회지 노력도 안 했는데 기회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만큼 성미 씨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온 것 같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너무나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고 실상이다라고 했는데 이 평범한 일상을 다 일상이라고 묻어두면은 누군가도 얘기를 안 하면은 이 또한 묻히고 맙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이제 관심 안 가져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책을 내고 나서 알았던 게 그렇죠. 외국 분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21세기에 초등학교 학생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안 하고 못하고 그렇게 먹을 것 때문에 생계에 뛰어든다는 건 참 이게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근데 일단 공부도 배가 불러야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성미 씨는 북한에 살면서 지금 그거를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다가 오셨으니까 이거는 책으로도 낼만하고 영화로도 낼만한 이야기예요. 네, 하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뭐 바뀌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시작하니까 외국분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전 몰랐거든요. 외국분들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관심 많았구나. 또 이제 그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내가 더 목소리를 이렇게 내야 되겠구나라는 게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생기더라고요. 사명감을 가지는 게 좋아요. 외국인들도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국인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너무 좀 마음이 뭉클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한민족인데. 그럼요. 우리 같은 한민족이 왜 반쪽 나라 저쪽 땅에서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북한에서 고생하고 살다 왔지만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렇게 북한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북한에서는 정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부러움 없어라예요. 맞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 공부도 하고 또 해외 나가서 유학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전 세계로 지금 글로벌하게 공부하며 다니잖아요. 이 또한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이에요. 참 지금 현재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일상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감사함을 영원히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는 또 우리 성미 씨가 TV 언론에 또 이렇게 전 세계를 알려줘서 이렇게 북한에서 머슴으로 살던 성미가 대한민국에서 꿈을 이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배달도 유미카 꽃배달 기억해주세요.